오늘 아침 한국 금시장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4K 순금 1g 가격이 23만 6,800원까지 치솟았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에서 하루 만에 0.8% 이상 급등한 겁니다. 돈 한 돈으로 계산하면 이미 89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죠. 심리적 마지노선인 90만 원까지 이제 턱 밑까지 왔습니다. 단순히 금값만 오른 게 아닙니다. 국제 금 시세와 달러 원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는 쌍끌이 구조가 작동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지금 이 순간을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고점의 함정일까요? 지금 금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힘은 하나가 아닙니다. 4개의 거대한 엔진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엔진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베팅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죠. 두 번째 엔진은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과 동유럽의 긴장이 완전히 풀리지 않으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엔진, 이게 핵심인데요. 중국 중앙은행이 15개월 연속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투기가 아니라 장기 보유 목적의 매수거든요.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강력한 바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내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거래 대금이 전년 대비 700% 증가했습니다. 이제 금은 일부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필수 포트폴리오가 된 겁니다. 이 4개의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금값의 바닥을 단단하게 만들고 위로 밀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국내 금값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국제 시세만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달러 원 환율이 1,460원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은 국제 시장에서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국제 금 시세라도 환율이 높으면 원화로 환산했을 때 가격이 더 비싸지는 구조죠. 30대 직장인 김대리를 예로 들어볼까요? 김대리가 작년에 금을 샀을 때 환율은 1,300원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국제 금 시세가 똑같다고 해도 환율만 1,460원으로 올랐다면 김대리는 12트 이상 비싼 가격에 금을 사야 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하는 순간입니다. 국제 금값이 제자리 걸음을 하더라도 환율 효과만으로 국내 금값은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환율은 1,450원에서 1,470원 사이의 박스권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상승도 하락도 아닌 팽팽한 균형 상태죠. 결국 국내 금값은 2개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 시세라는 엔진 하나, 환율이라는 엔진 하나. 이 두 엔진이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면 가격은 급등하고 반대 방향으로 돌면 서로 상쇄되는 구조입니다. 환율이 왜 이렇게 높은 위치에 머물러 있을까요? 핵심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입니다. 지금 미국 기준금리는 3.57에서 3.75% 사이, 한국은 2.50%입니다. 무려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글로벌 자금은 똑똑합니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곳으로 움직이거든요. 은퇴 후 여유 자금을 굴리는 박 사장님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 예금에 넣으면 2.5% 이자를 받는데 미국 국채에 넣으면 3.7%를 받습니다. 당연히 달러 자산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여기에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수요도 한몫합니다. 미국 주식을 사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니까 달러 매수 압력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반대 방향의 힘도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 보유액을 동원해서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려고 하고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면 달러가 다시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도 존재하죠. 세계 국채 지수에 한국이 편입되면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충되는 힘들이 부딪히면서 환율은 지금처럼 강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묻습니다. 금값에 거품이 낀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국제 시세와 국내 시세의 차이를 보면 지금 1% 내외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직한 가격이냐면 과거 거품이 심했던 시기에는 이 괴리율이 3%에서 5%까지 벌어졌거든요. 지금 KRX 금시장은 국제 가격을 거의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비싸다고 느낄까요? 거품 때문이 아니라 2가지 심리적 요인 때문입니다. 첫째는 환율 효과입니다. 국제 금값은 그대로인데 환율이 올라서 원화 가격만 비싸진 거거든요. 실제 거품과는 무관한 현상이죠.
둘째는 숫자의 마법입니다. 돈 한 돈이 90만 원에 근접하면서 심리적 저항선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숫자 앞자리가 바뀌는 구간에서 유독 부담을 느낍니다. 80만 원대와 90만 원대는 실제로는 10% 정도 차이인데 체감상으로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19만 9천 원짜리 상품과 20만 원짜리 상품이 실제로는 1,000원 차이인데 심리적으로는 큰 벽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현재 시장은 명확한 거품 신호가 아니라 구조적 상승 요인에 의한 정당한 가격 형성 단계에 있습니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KRX 금 시장 같은 계좌 거래와 실물 골드바 구매죠.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KRX 금 시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매매 스프레드도 아주 낮아서 국제 시세에 가장 가깝게 거래할 수 있는 통로죠. 클립 몇 번이면 사고 팔 수 있고 수수료도 거의 없습니다. 반면 실물 골드바는 구입하는 순간부터 손실이 시작됩니다. 부가세 10%가 붙고 가공비까지 더하면 매수 즉시 5%에서 10%의 비용을 떠안고 가는 겁니다. 100만 원어치 금을 샀는데 실제 금의 가치는 90만 원밖에 안 되는 구조죠. 그럼 실물 금은 무조건 손해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목적에 따라 다른 겁니다. 단기 매매나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면 당연히 KRX나 금 ETF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장기 보유가 목적이거나 손에 쥐는 심리적 안정감을 원하거나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한다면 실물금도 의미가 있습니다. 금고에 보관된 실물금은 시스템 리스크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자산이거든요. 투자 기간과 목적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수단을 선택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금 시장에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포모, 즉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죠. 2025년 한 해 동안 금값이 60% 급등했습니다. 작년 초에 안 샀던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샀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조급함이 커지는 겁니다. 반대편에는 고점 경계심이 있습니다. 1g당 거의 2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보면서 지금 사면 고점에서 물리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이 두 감정이 시장에서 부딪히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량이 평소보다 18%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건 소수의 큰 손이 아니라 폭넓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왔다는 신호거든요. 흥미로운 건 이 양면적 심리가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면 고점 부담으로 매도 압력이 생기고 가격이 떨어지면 포모 심리로 매수 대기세가 형성되는 거죠. 지금은 명확한 방향성보다는 참여자들의 기대와 불안이 복잡하게 얽힌 과열 초기 단계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1g당 23만 3천 원 부근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24만 원 전후는 강력한 저항선이죠. 최근 5거래일 동안 3% 이상 급등한 속도를 보면 단기 과열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일시적인 숨고르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만약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24만 원 저항선을 뚫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상단이 24만 5천 원 구간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저항선 돌파는 곧 다음 목표가로 가는 신호가 되거든요. 반대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23만 원 초중 반대까지 되돌려지는 조정 국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등 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상승 모멘텀은 살아있지만 변동성 리스크가 큰 자리입니다. 비행기로 치면 고도는 높이 올라왔는데 난기류를 만날 수 있는 구간이죠.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한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면 조정을 기다리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금 매입, 이게 왜 중요할까요? 개인 투자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수요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15개월 넘게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장기 보유 목적이거든요. 중앙은행들은 왜 이렇게 금을 살까요?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자산을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금을 비축하는 거죠. 이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입니다. 이들의 매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강력한 바닥을 만들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거든요. 2024년 18만 원대였던 금값이 지금 23만 원대까지 올라온 배경에는 바로 기관 수요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기 변동성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이라는 거대한 손이 아래를 받쳐주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게 가격이 절대 안 떨어진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급락 시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시장을 길게 보고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시적 수급 구조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금값은 어디로 갈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국제 금값이 온스당 2,500달러를 돌파하고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면 국내 금값은 25만 원 돌파를 시험하게 됩니다. 두 엔진이 모두 강하게 작동하는 경우죠. 두 번째는 조정 시나리오입니다. 국제 금 시세가 2,450달러 아래로 내려가고 환율도 1,440원대까지 하향 안정화되면 23만 원대 초반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급등 후 차익 실현과 함께 숨고르기가 나오는 구간이죠. 세 번째가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인데 바로 박스권입니다. 현재의 변동성 속에서 23만 3천 원에서 24만 원 사이를 오르내리며 등락을 반복하는 겁니다. 상승 추세 위에 있지만 고도가 높은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난 것처럼 흔들림이 큰 구간이죠. 전문가들은 단기 방향 예측에 집착하기보다 자신의 자산 배분 원칙을 지키라고 조언합니다. 금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해두고 변동성 속에서도 그 원칙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형성된 23만 6,800원이라는 가격은 국제 시세, 환율, 국내 수요라는 세 가지 힘이 균형을 이룬 결과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으로서의 매력은 여전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금이 고점인가가 아니라 나는 왜 금을 사려고 하는가입니다. 단기 수익인지 장기 분산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거든요. 시장은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가격 숫자에 일일이 일비하기보다 거시적 데이터와 수급 구조를 차분히 추적하시기 바랍니다.